1972년 12월 26일 오전부터 괌의 앤더슨 기지에는 78대의 B-52 폭격기들이 출격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저녁 10시 30분에 하노이 방면의 주요 공습 목표들을 일제히 공습할 예정이었으며 태국의 우타파오에서 출격하는 B-52 42대가 거의 동시에 돌입하며 협공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미 전략공군은 매일 30대로 공습 규모를 축소한 상태로 전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출격 가능한 B-52를 모두 동원하기로 했으며 괌과 우타파오에서 120대의 B-52가 출격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많은 폭격기의 대군이 거의 동시에 출격해야 했으므로 지상 요원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출격 준비를 진행했으며 오후 4시가 되자 앤더슨 비행장의 B-52 폭격기들이 순차적으로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베트남 항공전의 클라이막스가 될 하늘의 전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 전략공군은 이날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북베트남의 주요 전략시설을 초토화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하노이 인근에 배치된 주요 샘 사이트도 폭격 목표로 설정되었죠. 샘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B-52D가 맡았으며 신형 ECM-포드를 장착한 B-52G도 협공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형 ECM-포드를 지급받지 못한 B-52G 폭격기들은 하노이에서 떨어진 저위험도의 목표들을 폭격하기로 되어 있었죠. 출격한 폭격기들은 4개 편대 12대가 한 팀을 이루었으며 총 10개의 팀이 주요 공습 목표들을 거의 동시에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각각의 공습 편대는 공습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편대별로 산계한 후에 여러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돌입하면서 일거의 폭탄을 투하하고 일제히 목표 상공을 빠져나간다는 전격적인 공습 작전을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작전 참모들은 이날의 공습 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15분으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체프 회랑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팬텀 24대가 폭격기들보다 미리 진입하면서 일제히 체프를 살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공습에서 미 전략공군이 공습부대를 3파로 나누는 과정에서 체프 살포팀 역시 24대 팬텀을 8대씩 나누어 작전에 투입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체프 살포팀의 팬텀 24대가 동시에 투입되면서 체프의 농도 역시 3배로 짙어져 최소한 15분 정도는 북베트남의 레이더망을 교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모든 폭격기들이 15분 안에 폭격을 마치고 빠져나간다면 북베트남의 샘 사이트 요원들에게 재장전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죠. 한편 미 공군과 해군도
75대의 각종 전술기를 투입해서 B-52 폭격기들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 핵심 전력은 F-111 아드바크 전폭기들이었습니다. 아드바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임무는 B-52가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북베트남의 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선제 타격하라는 것이었으며 스탠다드와 슈라이크 대레이더 미사일로 무장한 미 해군의 A6 인트루더 공격기들도 하노이 인근의 샘 사이트를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컴배트리를 장착한 팬텀 20대가 출격해서 B-52 폭격기들의 외곽에 포진했으며 미그 21을 견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항공기들이 거의 동시에 하노이 상공으로 투입되는 것은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습작전을 위반하는 작전 장교들은 혹시나 모를 공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작전기들의 투입 시점, 고도, 진입 경로를 조금씩 다르게 설정해야 했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전 계획표는 고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것이었죠. 이날 오전 작전 브리핑이 실시되자 폭격기 승무원들은 전례 없이 치밀하고 강력한 공습작전에 감탄했으며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각자의 기체로 뛰어올라 출격 명령을 기다립니다. 오후 4시 출격 명령과 함께 78대의 B-52가 연달아 이륙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으며 앤더슨 기지의 지상 요원들은 폭격기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이들을 전송합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어둠이 찾아오자 전례 없이 강력한 공습을 예견했던 북베트남 방공군은 초조하게 미군기들의 공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치열한 방공전을 경험하면서 북베트남 방공군의 대응 능력은 크게 성장했으며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샘 사이트 요원들의 사기도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애초의 예상과 달리 오후 8시에는 아무런 조짐이 없었으며 2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공습 징후가 나타납니다. 어느샌가 초저공으로 침투한 F-111 아드바크 전폭기들이 하노이 인근의 샘 사이트를 목표로 폭탄을 투하했는데 비록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샘 요원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며 괴롭히는 효과가 있었죠. 이러는 사이에 오후 10시 20분이 되자 초긴장 상태로 방공 레이더 스크린을 주시하던 북베트남 레이더 요원들은 깜짝 놀랍니다. 레이더 스크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탐지 시그널이 나타났으며 미군 폭격기로 추정되는 음영들이 하노이를 향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는데 레이더에 포착된 미군기들의 규모는 어림잡아도 100대는 넘어 보였죠. 그런데 이 순간 레이더 스크린에는 온통 노이즈가 발생했으며 미군기들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게 된 북베트남 레이더 요원들은 대량의 체프가 살포된 것을 직감합니다. 10시 30분이 되자 체프 살포팀의 팬텀 24대가 날아들어 하노이 외곽에 거대한 체프 회랑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노이 인근의 공습 목표를 노리던 B-52 폭격기 72대가 7개 파로 산계한 후에 서로 다른 진입 방향과 고도 차이를 유지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돌입하고 있었죠. 이 폭격기들은 하노이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한 전략시설들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하노이 인근에는 북베트남 방공군이 샘 사이트를 밀집 배치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72대 폭격기들은 전부 B-52D로 편성되었으며 협공에 나선 B-52G 48대는 하이퐁 항구를 비롯한 외곽의 공습 목표를 향해서 거의 비슷한 시각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체프 구름 속으로 날아든 B-52 폭격기들은 목표 지역에 도착하자 강력한 ECM을 전개하며 즉시 폭격을 시작했는데 120대 폭격기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쳐 동시에 폭격한다는 미 전략 공군의 새로운 공습 전술은 북베트남 방공군의 대응 능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죠. 폭격이 시작되자 하노이 주위의 전략시설들에는 폭탄의 비가 쏟아졌으며 북베트남의 전략 자산들은 순식간에 파괴되며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북베트남 방공군 역시 100발이 넘는 SA-2를 쏘아 올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미 전략공군의 치밀한 교란 작전에 완전히 압도돼 버렸으며 제대로 유도되지 못하고 마구 발사된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어림없이 빗나가 버립니다. 여러 방향에서 폭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들자 샘 요원들은 B-52의 진입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SA-2를 무유도로 발사하려고 해도 예측 조준점을 형성하지 못하게 돼버리자 크게 당황한 샘 사이트 지휘관들은 아주 작은 시그널만 잡혀도 미사일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우왕좌왕하던 샘 요원들은 SA-2 미사일을 그야말로 난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샘 사이트의 방송 레이더가 작동되자 작전지역 주변을 순찰하던 인트루더 공격기들이 레이더파의 원점을 향해 슈라이크 미사일을 날려보내면서 B-52의 폭격 작전을 원호하고 있었죠. 미 전략공군의 대공습 작전은 22분 만에 전광석화처럼 끝났으며 B-52 100대가 폭격을 시작한 후부터 목표 상공을 이탈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15분에 불과했을 정도였죠. 이것은 그야말로 밤하늘의 전격전이었으며 이 짧은 시간 동안 B-52 공습부대가 쏟아부은 폭탄은 무려 2,000톤에 달했는데 폭격을 마친 B-52 폭격기들은 10시 45분이 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죠. 미 전략공군의 전격적인 공습에 노출된 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북베트남 방공군은 2차 공습을 우려하며 살아남은 샘 사이트에 즉시 미사일을 재장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더 이상의 미군 폭격기들이 날아드는 일은 없었죠. 이렇게 해서 베트남 항공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루 12월 26일의 대공습 작전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미 전략공군이 야심차게 기획한 15분의 전격전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으며
공습 목표의 90%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놀라운 전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폭넓게 형성된 체프 회랑은 B-52 폭격기들의 85%를 커버하며 레이더를 교란했으며, 거의 동시에 돌입한 B-52의 대군이 강력한 ECM을 전개하자 북베트남의 방공망은 순간적으로 마비돼 버렸죠. 이날의 작전 중 손실된 B-52는 2대였는데, 한 대는 하노이 인근에 추락했으며 또 다른 한 대는 피탄 손상을 입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태국 국경을 넘자마자 추락합니다. 출격기 120대 중 2대가 손실된 것은 미 전략공군이 우려했던 피해 수준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작전 장교들은 B-52의 피격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했는데, 추락한 기체들은 기체 고장으로 기지로 돌아가 버린 아군기들로 인해서 2대씩 작전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B-52의 ECM 효과는 3대 이상의 폭격기가 유기적인 편대를 이룰 때 최적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미 전략공군 사령부는 향후의 작전에서 문제가 발생한 아군기가 귀환하는 경우에 남겨진 2대는 즉시 다른 편대로 이동해서 5대 편대를 형성한 후에 ECM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침을 하달합니다. 한편 이날의 공습작전이 크게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백악관은 북베트남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했으며, 물밑 라인을 통해 즉시 평화협상에 복귀하라는 요구를 전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미국이 평화협상을 요구할 때마다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며 끈질기게 저항했던 북베트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